또 보니까 또 성범죄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증거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나오거든요. 이때까지는 남자분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로 대표 변호사 엄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로 파트너 변호사 송성환 변호사입니다. 보통 무고에 대해서는 실형을 안 합니다. 보통 뭐 형이 인정된다 해도 집행유예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남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강력하게 무고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서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내리는 건데, 뭐 판사의 어떤 성향 차이도 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 그 부분을 하고 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뭐 전화하고 뭐 증거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되는, 저 성범죄형이 높은데 반작용으로 무고죄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약간 높아지는 순서입니다. 아예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다니십시오. 저도 지하철 타면 이렇게 올리고 다닙니다. 무서워요. 위로 올린다고 해서 뭐 그게 없어지지는 않고요. 손이 아니라 다른 거 부딪힌다고 이렇게 하고 비웠다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고, 볼 때는 그쪽에서 그런 반응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부딪혔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일관되게 나가는 거죠. 그는 고의로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만약 부딪혔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간다든가 그러면 신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정중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막 하는 분은 진짜 특이한 성향을 가지신 분 아니면, 아니면 오늘 뭐 진짜 한번 고소해봐야 돼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뭐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한번 고소 한번 해봐, 이런 분도 이제 기사로 봤습니다. 오늘 기분 나빠. 그래서 앞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오늘 누구 고소해야 되겠어, 이렇게 여자분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핸드폰에도 게임 같은 거 보시는 분이 땀이 나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손을 닦았는데, 그 부분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성기를 내서 지하철에서 잘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없는 일을 지어서.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아주 드문 거고, 그 보통 여자분들은 그런 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 이건 동작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는가. 사람에 따라서 뭐 그게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주 위험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고의적으로 만드는데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고의성이 제일 중요한데, 하다가 부딪힌 거는 제가 안 되잖아요. 받아칠 수 있으니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럼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안 했어 막 그렇게 소리하면 오히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느낀 사람들은 일부러 그랬네? 신고해야지, 이런 반발심이 생겨버리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좋고 아주 불리하게 진짜로 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고소하기 전이다. 그러면 고소를 어떻게 하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합의하에 했건 하지 않았건, 그리고 그 생각은 고소할 걸 대비를 해서 뭐 사과를 하라면 사과는 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느냐 해서 그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경우에도 결코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대화는 다 녹음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되는 거는 고소는 하기 전인데 뭐 빨리 사과해라, 그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렇게 왔을 때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증거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이 이 부분을 못 견딘다 하면 자기도 좀 약간 찝찝하다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게 인정하면서 합의금을 좀 낮춰서 안 되게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하고 자기가 그걸 꼭 무죄를 해야 되는 사안이면은 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합의금을 빨리 종결시킬지 무죄 무혐의로 가야 될 경우, 무혐의가 된 게 되게 많습니다. 이때까지는 남자분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뭐 사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불리한 증거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진술도 앞뒤가 맞게 진술을 하고 좀 합리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 피해가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하면은 나중에 뭐 참고인이라든가 피해자라든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안 맞으면
그러면은 계속 의심을 하고 그 진술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봤다는데 왜 그렇게 진술하냐 좀 바꾸면 진술이 일관성 없죠. 일관성 있게 항상 디테일하게 가야 되고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 걸 서로 소통을 하면서 증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전에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좋고 일단 고소가 된 다음에 하면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 탄핵하고 이게 이제 틀렸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또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경찰 단계에서도 그러면은 경찰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고 아 이거는 무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거를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강제추행이든 강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폭행 협박도 좀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폭행이 자치추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용이하게 이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걸 반대 신문을 해서 증거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형사 변호사들은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신빙성이라든가 합리성 이런 부분은 또 탄핵을 해서 무죄도 받긴 하지만 압박이 심하죠. 아, 합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실형 살면 어떨 이 갈등이 너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술을 먹었으면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피의자들은 자기가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억지로라도 어쨌든 기억을 해서 디테일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 안 난다는 거는 오히려 나를 처벌하라 라는 거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서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저기 기억 안 나잖아요. 기억 안 나. 이게 안 통하거든요. 성범죄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술 조심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기억나는 부분까지는 얘기를 확실히 하고 피해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모든 1부터 100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50은 있었던 사실, 없었던 사실 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했다면은 뭐 무고라면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판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 검사님들, 경찰들도 다 그 부분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제가 쭉 들어봐요. 쭉 들어보다가 그럼 꼭 필요한 말을 갖다 빠져먹거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좀 앞뒤가 좀 안 맞거나 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캐치가 됩니다. 보통 뭐 기억 안 난다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다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알아야지 방어를 해주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더 나오는데 그래도 숨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자기한테 불리한,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에서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바로 보고 뭐 제스처나 말만 가지고는 전혀 뭐 그걸 100%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부분이 있죠. 진짜 연기를 못하니까. 진짜로 그 심정이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떻게 경력을 하고 직업이 뭐고 학교는 뭐고 어떻게 살아왔던가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간절한 눈빛이라든가 억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죠. 그러면 진실이다 믿어야 돼. 또 그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거짓말 하시는 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대답을 안 하시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리한 부분만 나오면 모르겠다 하든가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명을 하죠. 어차피 제가 느끼면 다시 수사기관이나 검사 판사는 다 느끼니까 항상 변호사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자기가 이제 좀 유리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하면은 변호사가 제대로 뭐 무죄 확신을 안 가지고 그런 생각도 있고 자기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가 만약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 다 받고 뭐 하잖아요. 근데 카톡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진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가슴 같은 거 만질 적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데 가슴 만졌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한문 성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또 중요한 거는 그때 행위 당시 어떤 앞뒤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게 동의를 받았는지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사실 강간당해서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뭐 서로 밥도 먹고 뭐 셋이 좋은 카톡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피해자 사정을 떠나서 이거는 강간이 아니고 다른 거일 거다 해서 무혐의 그래서 무혐의 나오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고도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이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술과 그다음에 진술했던 게 진술 조서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진술서
그 다음에 고소장 이런 거를 봐요. 이런 쭉 다 보고요. 법원에서는 그런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싹 본 다음에 아 여기가 이게 말이 틀리네. 그리고 우리 말하고 틀리네. 그리고 증거가 어디가 있네. 그러면은 틀린 부분을 갖다가 날카롭게 신문을 하죠. 그러면은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거든요. 세우면은 말이 틀려요. 그리고 아 하나 틀렸어. 또 틀렸어. 아, 3개 틀렸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판사님한테 잘 변호인 의견 써서 필요하면 무죄 이렇게 나오죠. 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하고 법원에서 진술하면 또 진술이 많이 달라져요. 사실 그걸 100% 피해자다 하는 분들 잘 없어요. 자기도 동의를 하고 한 경우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진술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실하다. 그것도 사실 피해자 여자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좀 남자들보다는 단순하지 않잖아요. 예,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진술이라든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진술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이 증거와 이런 걸 믿고 지금 보고 하면은 저 사람 거짓말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웬만하면은 이성을 만나면은 당일날 뭐 이렇게 역사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 교제를 하면서 건전하게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런 남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지인인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로의 엄진 변호사 송수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